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티비입니다. 미국 주식과 테슬라의 변동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강력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오늘 그래도 0.2%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어요. 테슬라 역시 210불대부터 250불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려 하루 변동성이 10%에서 20%에 달하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진정한 상승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 점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2025년 금리 인하가 무려 5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이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FSD가 유럽 출시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장향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0.1%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자, 일단 오늘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 좋았고 아마존 메타가 괜찮았습니다. 자, 현재 관세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과 중국과의 마찰인데요. 아무래도 중국 포션이 높은 애플은 힘을 지금 못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15,600에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 봉은 괜찮은 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장대 음봉이 이렇게 두 개나 나와버리면서 역대급 주가 하락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런 어느 정도 만회하는 모습이 나왔고, 다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강력하게 관세 정책을 추진할 예정에 있어요. 주가가 떨어지면서 여기저기 불만 소리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인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야지 위대한 미국을 건설할 수 있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지금 뜻을 굽히고 있지 않아요. 저번 주에 4월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했던 중국인데요. 자, 아직까지는 미국에게 꼬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강대강으로 지금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지난주 3일장, 4일장 양 이틀간 증시가 폭락을 했었죠. 이틀 연속 폭락하면서 코로나 이후 최악의 폭락장이 나왔습니다. 자, 어느 정도 폭락장이라고 볼 수 있냐면 역대 6번째 지금 폭락장이 연초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연초 64일간의 최대 하락을 보였던 미국 증시 S&P 500의 역사를 보면요. 2020년이 가장 컸습니다. 연초부터 64일간 21.8% 빠지면서 급락세를 연출했었는데 이때가 코로나 시기였죠. 자, 그 다음에 1932년부터 1939년까지의 바로 대공황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01년도 굉장히 컸었죠.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무려 16%라는 연초 대비 S&P 500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현재 얼마나 공포와 패닉장이 이어지고 있는지 잘 확인해 볼 수 있죠. 역대 6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역대 6번째에 이르는 이 역대급 하락이 만들어진 이유는 역시나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나스닥의 하루 변동성을 보더라도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유발시킨 그런 하락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간의 나스닥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개장 이후 30분 만에 주가가 무려 4.3%나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때 미디어에서 보도가 하나 나오길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치솟았어요. 자, 그런데 한 30분 이후에 백악관청에서 이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면서 다시 하락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지금 현재 장세에 얼마나 이 관세라는 두 단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증시에서 이제 관세라는 두 단어가 사라지면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주가 지수의 이 움직임에 따라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어쨌든 주말간 이스라엘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는 미국의 관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꼬리를 내리고 있는 국가들이 많고 계속해서 회담을 요청하는 국가들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국은 지금 깜깜무소식이에요. 자, 이에 따라서 트럼프는 중국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중국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50%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무려 거의 80%대까지 관세가 이르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은 무역을 안 하겠다라는 소식이나 다름없죠. 지금 강대강으로 계속 대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의 이 행보가 관세발 리스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저 역시 장담할 수가 없어요.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는 좀 열려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회담도 역시나 열려 있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뭔가 당근이 나와야지 트럼프도 중국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아무튼 중국과 미국이 지금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 일기 때의 S&P 500 그러니까 미국 지수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어요. 오바마라든지 바이든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 빨간색 선인데요. 트럼프나 테슬라나 뭐 일론 머스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극과 극의 행보를 보이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 지수도 그에 따라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변동성이 심했지만 어쨌든 끝내는 이 피니시 라인에는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른 정부에 비해서도 많이 올랐고 테슬라도 이러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죠. 자, 아무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주가는 좀 인위적인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관세라는 두 글자가 헤드라인에서 내려오고 금리 인하라는 두 글자가 헤드라인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는 반등세를 꾀할 수 있겠습니다. 자, JP 모건의 CIO가 인터뷰를 통해서 올해 페드 그러니까 미 연준이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올해 금리 인하가 4회가 아니라 5회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번 주 연이틀 증시가 폭락을 하자 미 연준 위원들이 또 한 번 긴급 회의를 가졌다라고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는 인위적인 주가 하락과 함께 어느 정도 인위적인 경기 침체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는 올해 금리 인하가 연내 2차례 정도 예상이 되었지만 현재 기본적으로는 지금 4차례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에 5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5차례까지도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연말로 갈수록 여러 차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헤드라인은 관세에서 이제 금리 인하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아진 이 금리를 통해서 미국 증시가 좀 부양이 될 수 있어요. 트럼프 임기 말까지는 앞서 보셨듯이 충분히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 하락과 경기 침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를 하시고 트럼프 임기 말 주가 상승을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2.56% 하락한 233불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저가가 214불, 고가가 252불로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를 보면 어느 정도 200불 초반에서 강력한 매수 세력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거래량도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의 트럼프 정부 관세발 리스크에 따라서 약한 이 주가를 이용해서 주식을 많이 모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트라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이 애청자 여러분들도 지금의 이 주가 하락을 좋은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지금 트럼프가 주고 있는 절호의 투자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 미디어와의 인터뷰상에서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의 기회를 잘 살릴 것이다 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좋은 회사는 이 힘든 시기에 모아가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펀더멘털 EPS 예상치를 보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급격히 상승할 예정이 있는데요. 자, 현재 2025년은 좀 플랫해요. 좀 그렇게 큰 상승을 보일 수 없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죠. 테슬라는 자동차를 주로 판매하는 경기 민감 업종인데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EPS가 잘 오를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2026년부터는 여기 보이는 이 세 가지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램프업이 되면서 실적을 만들어내는 구간이에요. 2025년에는 로보택시라든지 저가형 모델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약한 것이고요. 이때를 절호의 투자 기회로 삼고 주식을 잘 모아갈 수 있어야지 트럼프 임기 말에는 정말 웃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초를 치는 인물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역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테슬라 불세력의 대표적인 애널리스트죠.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 목표가를 갑자기 낮췄어요. 550불이라는 굉장히 높은 목표가를 제시했던 인물인데 315불까지 낮췄습니다. 자, 현재 주가보다는 높기는 한데 무려 낮춤 폭이 43%나 돼요. 550에서 315불로 낮췄는데 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낮춘 이유는 일론과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테슬라 브랜드에 손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했던 형님인데 흑역사로 좀 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테슬라에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인물마저 테슬라에 약간은 등을 돌린 것 같은데요. 이런 걸 보면 찐 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딘 아이브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 관세에 대한 테슬라의 영향은요, 가장 낮아요. 여기 보시면 혼다, 루시드, 리비안 같은 회사들도 있는데 테슬라 역시 대표적인 메이드 인 아메리카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에 판매되는 차량의 거의 100%를 테슬라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당연히 관세 영향이 가장 적겠죠. 자, 그러면 관세로 인해서 테슬라가 손상된다라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댄 아이브스가 최근 1분기에 발표된 테슬라의 인도량이 33만 7천 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했었는데요. 자, 이 수치가 안 좋게 나오면서 이는 일론과 트럼프의 그 정치적 영향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정치적 영향이 아니다. 이는 모델 Y 연식 변경 때문에 대대적으로 테슬라 모든 공장에서 라인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생산을 맞추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신규 모델 Y 판매 기세가 너무나도 좋아요. 2월 말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3월달 판매량, 특히 중국 판매량이 잘 나오면서 신규 모델 Y의 인기를 입증을 했습니다. 자, 3월 마지막 주 13주 차에 2만 대를 넘기면서 전년이었던 2024년보다 거의 26주나 앞당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간 2만 대 판매량을. 현재 신규 모델 Y는 이제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고 수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1분기 말로 갈수록 계속해서 굉장히 기울기를 올리면서 우상향을 했죠. 2분기 판매가 기대가 되어지고 2분기 판매량이 잘 나오면 댄 아이브스의 이러한 발언은 좀 흑역사로 남겠죠.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급상승 시기는 2026년 이후나 될 것 같아요. 테슬라 주식 사이클을 보더라도 자, 2025년까지는 힘을 모으는 이쪽 구간입니다.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횡보하는 구간이에요. 현재 이 구간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까지 엮이면서 강력한 하락과 횡보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 힘을 모으는 구간에서 주식을 잘 모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2026년부터 찐 대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테슬라의 IPO 시기부터 보더라도 주가가 최소 3년에서 한 6년 정도는 횡보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한 1에서 2년 정도 급상승 시기가 뒤따릅니다. 테슬라의 상승 시기는 짧고 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을 기대하면서 모아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앞으로 2년은 세상이 천지개벽할 예정에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올해 6월 달에 나오고요. 올해 연말이 되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량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로보택시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2026년부터 어느 정도 유의미한 실적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EPS도 2026년부터 이러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테슬라 주가가 좀 빠졌다고, 그리고 1분기 딜리버리 숫자가 좀 빠졌다고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도, 이 유명한 애널리스트도 이렇게 흑역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자, 하물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아트라운 TV가 이렇게 미래 청사진을 그려주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잘 팔로우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작에는요, 글로벌 FSD 출시가 있습니다. FSD를 통해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지 이 로보택시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이 피지컬 AI가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현재 FSD는 중국까지 출시한 상황이죠. 유럽에도 출시가 곧 있으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테슬라 유럽 중동 공식 계정에서 슈퍼바이스드 FSD, 즉 감독형 FSD가 유럽 규제 승인을 대기 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곧 있으면 유럽에 출시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유럽에서 FSD를 테스트한 영상을 이 공식 계정에서 올렸어요. 약 한 3분짜리 영상이었는데, 물론 빨리 감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지도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 구간을 이렇게 자율주행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시내 구간이죠. 역시나 무개입으로 유럽에서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곧 있으면 FSD를 승인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EU 국가에서도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트럼프 정부발 관세 정책에 따른 시장 하락에 따라서 전혀 지금 호재로 인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라는 두 글자를 시장에서 떼어내고 금리 인하가 들어가는 순간 이러한 호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일단 뭐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은 내년부터가 되겠지만 만약 올해 5월이나 6월 달쯤에 일단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연내 한 차례 특히 하반기에는 테슬라 역시 반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강력한 반등은 아닐 수도 있어요. 찐 반등은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여겨지고요. 찐 반등이 시작되면 이제 테슬라가 점점 위에 있는 형님들을 따돌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 혁명에서 AI 혁명, 특히 피지컬 AI 혁명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이어진다라고 예상이 들고요. 2026년이 아니라도 연내 한 차례 정도 그래도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코앞으로 다가온 저가형 모델 때문입니다. 6월 내 저가형 모델이 아무래도 이제 런칭을 할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자, 이는 뇌피셜입니다만 뭔가 일론 머스크가 힌트를 준 것 같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재밌는 사람이죠.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기 보면 최근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옵티머스의 걸음걸이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사람과 같이 걷게 되었다라고 보여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Accurate Actuators Accelerate Autom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재밌는 게 A가 계속 앞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A라는 글자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영상에 보시면 이 뒤에 차량이 그려져 있는데 뭐 이 모델이 바로 저가형 모델이지 않나, 그리고 이 저가형 모델의 이름이 A이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진을 보면 모델 Y 사진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기를 이 사진은 모델 A가 아니라 모델 Y 사진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델을 그러니까 저가형 모델의 이름을 듣기는 모델 Q나 모델 2였죠? 근데 정말 A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모델을 통해서 이 모델의 글자를 이으면은 뭔가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해요. 모델 S3XY를 더하게 되면 섹시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과 로드스터 세미에다가 그 사이에 A를 넣으면 이제 카스가 되는 거예요. 섹시 카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단어를 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저가형 모델은 모델 Q가 그리고 모델 2가 아니라 모델 A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이 되면 이 모델이 런칭이 되겠고 금리 인하마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한 차례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가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영국에서 소비자 조사를 했는데 2025년 영국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로 테슬라가 꼽혔어요. 테슬라를 타본 사람들 89.41%가 테슬라에 대해 굉장한 만족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등이죠. 자, 계속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분명 웃을 날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용기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